군사법원 판결을 검색하는 것을 많이들 물어오시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군사법원이라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들어가서 여기서 군사법원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게 군사법원 홈페이지예요. 이걸 클릭을 하면 군사법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사건 관리를 검색을 하면 나이 사건 검색과 판결문 검색 두 가지 탭이 있어요. 이 중에서 판결문 검색 탭을 누를게요. 바로 검색은 되지 않고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인증을 하시고요. 인증을 하면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기간이 보통 최대 2년, 오늘부터 역산해서 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구분해서 상관모욕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법령이 아니라 검색어에 상관모욕을 넣고 검색을 하면 쭉 나오죠. 여기서 본인이 찾고 싶은 걸 찾는 거예요. 민간 포털 사이트 엘박스나 로엔비처럼 무죄가 된 사건만 따로 검색을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선고가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관모욕에서 선고유예가 된 사건이 있네요. 이런 선고유예가 왜 됐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에 판결문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요. 판결문이 검색이 됩니다. 이 문서를 토대로 왜 선고유예가 됐는지를 보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군요.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을 해서 형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상관모욕 중에서 형이 낮게 처해진 게 있는지 또는 무죄가 나온 게 있는지는 일일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선고유예가 또 있네요. 판결문을 볼게요. 이지역 군사법원이고요. 피해자에게 너도 네 마음대로 하잖아. 너도 나랑 수준이 똑같아. 네 아들 뻘하고 싸우니까 좋냐? 이게 모욕이었을까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잖아. 반말을 해서 모욕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거는 동기 사이인 것 같은데요. 군대 내에서 상관인 피해자, 분대장인 피해자인 것 같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선고유예를 했군요. 이런 대략적인 것들을 보면 보통은 상관모욕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는 선고유예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들뻘하고 싸우니까 좋냐? 라고 말하는 게 모욕인지는 의문이긴 해요. 다른 것도 또 찾아볼게요. 이것도 상관모욕인데 선고유예가 난 사건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군수반장, 피해자는 군수 담당 직책이군요. 간부 사이인 것 같아요. 피고인이 상관에게 지적을 받아서 화가 나서 해도 너무한다. 씨 너무 못해 먹겠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뭘로 보이냐? 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이런 말을 한 후 나 봐,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놈아, 나 봐,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 나쁜 새끼야, 나가 뒤지세요. 너가 정신병자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욕설을 계속 사용을 했네요.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선고유예를 하였군요. 이 경우는 욕설 행위가 앞선 다른 것들보다 좀 수위가 높죠. 이 사건은 아마도 군 간부인 것 같아요. 간부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전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를 하기에는 발언의 수위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례적이고 발언은 여러 번 있었지만 여러 날에 걸쳐서 반복됐던 것은 아니고 이날 화가 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게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어요. 상관인 여성을 성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상명하복인 지휘체계에서 여성인 상관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했죠. 이건 불리한 정상이고요.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을 했고 사건 당시 입대한 지 2달 정도 지난 시기여서 군인 정신이 내재화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네요. 무죄가 나온 사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상간모욕이라 되어 있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주문, 피고인은 강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가 여성인 상관인 것 같아요. 어깨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아줌마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게 여러 회차가 있었네요. 이런 이유로 상간모욕이다라고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어깨를 만지는 행위도 있었고 아줌마라고 지칭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강제추행의 점에서 어깨 부위는 어깨를 만졌던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물론 어깨라고 해서 모두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째, 아줌마라고 지칭을 한 것이 상간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볼 텐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친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은 남성인 하급자인 것 같은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르신, 아저씨, 황뜨뜨뜨 이렇게 별명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인 상간도 하급자인 피고인을 이렇게 별명으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급자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두 사람이 원래 친했던 사이고 이렇게 서로 별명을 부르는 사이였던 점, 그리고 아줌마라는 것의 의미가 원래 중년의 여성 또는 결혼한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줌마잖아요. 물론 이 상관인 피해자분은 20대 초반의 미혼이어서 기분이 나빴었던 것 같은데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아줌마라고 하는 게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본 거죠.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죠. 내가 상급자면 무슨 소위님, 무슨 중위님, 아니면 중대장님, 소대장님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는 게 군에서의 군대 예절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은 것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욕의 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거죠.